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요즘 가장 장안의 화제 차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이 기아의 K8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들 하나같이 뭐 그랜저 이겼다, 뭐 그랜저 뛰어넘었다, 뭐 그랜저랑 어쩔 수 없이 가장 많이 비교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냥 뭐 이겼다 뭐 이게 이런 얘기만 하지 실제로 가져온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한 컨텐츠는 K8과 그랜저를 한번 제대로 붙여보자. 오늘 준비 한번 야무지게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이 옆에 있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20년형 3.3 캘리그라피 풀옵션 모델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신형 K8 같은 경우에는 3.5 플래티넘 등급의 풀옵션 차량입니다. 둘 다 풀옵션 녀석인 거죠. 야, 근데 이렇게 두 대를 함께 놓고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그랜저는 그랜저의 매력, K8은 K8의 매력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격으로만 놓고 보면요, 이 그랜저가 한 4,700만원 중반 정도 나와요. 4,740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이 K8 같은 경우에는 5,17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K8이 조금 더 비싸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거 시승을 해보고 후반부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번에 나온 신형 K8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K7은 약간 그랜저랑 경쟁을 하고 그랜저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 느낌의 약간 K5에 더 가까운, K5보다 조금 더 젊은 분들이지만 약간 좀 큰 차를 원하는 분들이 사는 그런 느낌의 차였다면, 이번에 신형 K8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약간 K5보다는 K9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을 가진 차가 이번 신형 K8이죠. 전장도 이 그랜저보다 이 K8이 조금 더 넓고요. 조금 달라진 옵션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 영상에 좀 공개했던 옵션 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그랜저의 장점은요, 이 하위 트림, 그러니까 밑에 트림에서도 옵션 조금 이렇게 선택을 해서 탈 수 있게끔 좀 세팅이 되는 반면에, K8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상위 트림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물론 조금 옵션을 뺀다면 뺄 수 있겠지만, 야 이거 좀 어쩔 수 없이 넣어줘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이 좀 넣어야 되는데 하면은 상위 모델과 한 몇십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럼 요걸 또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금액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 그랜저가 조금 더 좋은 느낌이 좀 나는데요. 반면에 이 그랜저에 없는 게 이 바로 신형 K8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온 구동 시스템이 뭐 들어가 있습니다. 뭔 차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있고,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하위 트림 모델에도 이중 접합 유리가 다 들어가요. 반면에 K8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 트림 2.5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통해서, 혹은 이제 시그니처 모델에는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고, 이 3.5에 같은 경우에도 이 플래티넘 기본 이제 옵션을 통해서 이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일단 엔진 스펙 같은 경우에는 둘 다 V6 자연흡기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뭐 3300cc, 얘는 뭐 3400cc,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뭐 290마력, 300마력, 뭐 33토크, 34토크, 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이 그랜저가 처음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디자인 망했다, 너무 좀 과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어때요? 두 대 딱 놓고 비교하니까 비슷하다라는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이 그릴이 사실 이 그랜저의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이어져 있는, 약간 헤드램프와 이 라디에이터가 이어지는 느낌인데, 얘는 이제 범퍼와 라디에이터가 이어져 있잖아요. 요런 느낌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 이 그릴의 문양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웰컴 라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웰컴 라이트가 이제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불규칙하게 다다다다다다 하게 웰컴 라이트가 이제 불이 들어오긴 하는데요. 여기 들어오는 이제 라이트의 디자인의 이거 다이아몬드 문양이 약간 그랜저랑 사실 좀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옵션이에요. 요거 상위 트림에서 이제 기본이고 하위 트림에는 다 싹 다 옵션이에요.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저는 K8을 처음 봤을 때, 와, K8이 진짜 멋지다,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야, 그랜저, 역시 이거 멋있네요.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K8의 가장 큰 경쟁자가 이 그랜저예요. 그러니까 그랜저 말고는 사실 딱히 경쟁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그랜저만 넘으면 K8이 판매량이 확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신형 K8로 넘어오면서 로고도 바뀌고, 뭐 4륜 구동도 집어넣고, 물론 3.5 이제 상위 트림에만 들어가긴 하지만, 그리고 플랫폼 역시도 얘는 2.5세대 이제 플랫폼, 얘는 이제 3세대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조금 더 진보가 된,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들어간 거죠. 자율주행 역시도 이 그랜저보다 한 단계 더 윗등급의 자율주행이 들어갑니다. 아마 얘 이제 이 K8
K8에 들어갔던 기능들이 좀 활성화가 되고 이제 베타 테스트처럼 막 테스트가 되면은 이제 그랜저도 신형이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 모델에 이제 또 장착이 될 아마 예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상품성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그랜저보다는 이 K8이 조금 더 위에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어쨌든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지만 저는 좀 더 중후한 느낌의 정말 질리지 않는 매력을 좀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과감하게 그랜저를 추천해 드리고 싶을 것 같고요. 좀 화려하면서도 세련되고 조금 더 럭셔리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K8을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전장 확실히 이 지금 이번 신형 K8로 넘어오면서 전장이 무려 5m가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랜저 역시도 4900, 뭐 그랜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 대를 함께 비교하니까 어떤가요, 느낌이? 확실히 K8이 조금 더 길어 보이지 않나요? 그 이유는 물론 뭐 전장이 좀 길기도 하겠지만 디자인적으로도 이 K8이 좀 더 길어 보이게끔 디자인이 좀 되어 있습니다. 라인이라든지 이런 C필러들이 조금 더 날렵하고 좀 길게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크롬 가니쉬 그릴, 요것도 이거 깡통에는 안 들어가는 건데 크롬 가니쉬가 이렇게 쭉 하단부에서부터 위에 쭉 이어지는 느낌, 그리고 상단에는 이렇게 좀 라인들이 좀 잡혀져 있으면서 크롬 가니쉬가 이 하단 그리고 상단에 이렇게 라인들이 잡혀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 시각적인 효과들 때문에도 확실히 좀 더 K8이 길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디테일을 보면요, 이 사이드 미러만 봐도 그랜저는 조금 약간 둥글둥글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K8 이 사이드 미러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 부분까지도 굉장히 각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이드 미러 할 때도 이렇게 약간 좀 둥글둥글하게 하는데 얘는 이 부분까지도 좀 각져서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요. 이번에 이제 신형 K8이 나오면서 이렇게 새로운 K8의 레터링도 등장을 하게 됐고요. 둘 다 이제 좌우 테일 램프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라인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와, 근데 진짜 저는 오히려 이 신형 K8이 등장을 하면서 야, 그랜저의 판매량이 영향을 좀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좀 나이를 먹은 건가요? 아니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번 그랜저의 디자인이 전혀 꿀리지가 않아요. 진짜 오히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야, K8 막상 딱 등장하니까 야, 그랜저가 오히려 판매량이 더 늘어나겠네 라는 분위기도 좀 있기는 한데요. 그만큼 그랜저의 디자인이 좀 완성이 되어 있다 라는 느낌이 들죠. 뭐 호불호가 있지만 조금 더 젊은 느낌은 확실히 그랜저보다는 이 K8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 디테일, 좌우 테일램프가 이어지는 이 느낌 정말 샤프하죠. 얘도 살짝 그 엣지 트렁크의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이 K8보다는 조금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라인들 자체도 굉장히 공격적이죠. 이거 트렁크 버튼 못 찾는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쪽에서 전동 트렁크, 이거 트렁크 찾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마크의 상단 부분에 누르는 버튼이 있고 이 K8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테일램프 밑에 지금 위에 있는데요. 이거 문 닫는 속도가 비슷하다? 야, 한번 우리 심과장 출동! 문 한번 같이 닫아보죠. 뭐가 더 빠른가? 하나, 둘, 셋! 오, 비슷해서 여는 거. K8이 살짝 빠르긴 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 K8이 얼마나 디자인적으로 화려하냐면 이 지금 트렁크 열린 그 모습 보세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전체적인 약간 엄청 날렵한 그런 라인들 자체를 가지고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두 대를 놓고 비교를 하면요, 트렁크 공간은 K8보다는 이 그랜저가 조금 더 넓어 보여요. 뭐 용량으로 따진다면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시각적으로 K8 같은 경우에는 이 필러가 쿠페처럼 사실 이 스포츠백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좀 좁아 보이는, 그리고 실제로도 조금 약간 좀 입구가 좀 작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반면에 그랜저는 그냥 뭐 이만해요. 이따만 해가지고 그냥 큼직큼직합니다. 자, 먼저 K8의 실내부터 들어오면요, 확실히 좀 많이 넓어졌습니다. 이전 K7도 이 실내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엄청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약을 파는 거긴 해요. 어느 정도 약을 파는 거긴 한데 그만큼 실내 공간이 넓어졌고요. 무엇보다 굉장히 고급스러워졌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가 아까 앞전에 K5보다는 K9에 좀 더 가까워진 그런 럭셔리함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실내 디테일이 그 역할을 크게 차지합니다. 이런 뭐 문양들, 그리고 이제 메르디안 오디오, 이게 스피커가 14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랜저가 12개인 거에 비해서 2개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음질 역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아하면 디자인하면 기아인데 정말 딱 타보면 이 차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럭셔리한 분위기가 난다, 뭐 고급스럽다라는 게 어찌 보면 진짜 표현하기 힘든, 그리고 이제 느끼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고급 재질, 뭐 고급 카본들 같은 거, 뭐 크롬 같은 거 다 집어넣어도 조합 자체나 디자인이 구리면요,
싸구려틱해 보여요. 이 K8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전 K7과는 느낌 자체, 그러니까 색깔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확실히 고급스러워졌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약간 이 암레스트가 이전보다 조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에 있는 그런 암레스트 위치였는데 살짝 밑으로 좀 더 내려온 것 같고, 시트 포지션도 이전보단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온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레스트가 이제 옷걸이형 헤드레스트죠. 여기 이제 옷을 혹은 뭐 이제 뭘 걸 수 있는 그런 옷걸이형 헤드레스트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볼 부분이죠. 야, 진짜 이렇게 얘기한 그렇지만 약간 뭐 비교했을 때 뭐 그랜저보다 압도적으로 넓다 뭐다 이런 거는 물론 제 개인적인 느낌이긴 한데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거든요. 물론 조금 넓어 보이긴 해요. 제 다리가 제가 180 조금 안 되잖아요. 제 다리가 조금 더 이 그랜저가 좀 가까워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좀 비슷해요. 자, 그리고 이 K8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부에 USB 단자가 있는데요. 이 그랜저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실용성이나 이런 좀 손에 좀 더 가는 부분은 그랜저보다는 K8이 조금 더 수월한 것 같고요. 얘는 이제 JBL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피커가 총 12개, 얘는 14개예요. 2개가 좀 적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그랜저도 확실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이 암레스트에 이 엔터테인먼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옵션이에요. 하지만 K8보다는 이 그랜저가 옵션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좀 유한 그런 게 좀 있긴 합니다. 자, 이제 뭐 간단하게 둘러본 것 같으니까 이제 주행을 한번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당연히 터치인데 굉장히 커 보여요. 우리가 시승하기 전에 전시장에서 봤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 자체가 굉장히 실내를 딱 타보면 커 보인다 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이게 좀 시트 포지션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센터 포지션, 이 전체적인 차의 실루엣이 안으로 이렇게 좀 움푹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운전자를 감싸는 듯한 느낌을 줘서 뭔가 야, 이 차 자체가 나를 감싸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행했을 때 요거 이 기아노브 요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 좀 편리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손이 좀 잘 가요. 막 이렇게 작동을 했을 때 좀 손이 좀 편하고, 요게 그 기아 다이얼로 바뀌면서 이 기아 노브가 더 좋다 말씀하셨던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또 진짜 손에 익으면 그래도 편리합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차를 돌릴 때, 주차할 때 좀 반응이 좀 느리고 조금 그 오류도 있어요. 분명히 내가 드라이브에 놨는데 후진에 갔다. 이거는 근데 사실 얘가 오류라기보다는 내가 이게 잘못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작동을 안 했는데 작동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게 사람마다 개인별 차이긴 한데 조금 저는 이게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이 시트가 굉장히 편한데요. 에르고 모드 시트라 그래서 이게 1시간 정도 이상 주행을 하면 이제 최적의 그 몸을 딱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운전할 수 있게 잡아주고요. 반대로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제 몸을 좀 단단하게 조여주는, 요 허리 부분을 이렇게 좀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시트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모드는 총 3가지 있네요. 노멀, 에코, 그리고 스포츠 3가지 모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보통 여기 이제 음량 버튼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공조기 이거 바꾸는 거 어딨어? 이거 소리 볼륨 높이가 어딨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심플한 디자인을 위해서 이 부분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공조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이 공조기고요. 여기 위에 보면은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 요거 누르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볼륨 줄일 수 있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내비게이션, 뭐 스탑, 뭐 미디어, 라디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수정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깔끔하고 어찌 보면 좀 어려운 요런 게 아마 설명 안 하면 모를 거예요. 저도 이거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요런 부분은 좀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K8에는 조금 아쉬운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빌트인 캠을 묶어놨어요. 옵션으로. 요걸 좀 묶어놓으면서 금액대가 좀 세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파노라마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나 이 K8이나 금액이 똑같더만. 네, 110만 원. 110만 원 통일이라 금액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실내 딱 타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용해야 된다. 예, 이런 거거든요. 플래그십 세단들, 뭐 플래그십 끝판왕들 있잖아. 하이엔드급 브랜드 차들 타보면 되게 그러니까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외부와 이 자동차 실내가 거의 단절이 되어 있는 듯한 플래그십 세단들이나 이런 고급차들이 되게 이제 정속한 그런 실내를 만들기 위해 되게 많은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전 K7도 뭐 시끄럽다 뭐 이런 편은 아니었지만요, 이번에 K8로 넘어오면서 훨씬 더 조용해졌다.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실내, 외관 디자인, 뭐 사이즈, 그 다음에 뭐 옵션들, 뭐 가격 다 보면은 K7보다는 K9에 좀 더 가깝지 않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합니다. 되게 조용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그래서 잔진동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잔충격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걸러내줘요. 그래서 좀 더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지금 느끼게 해주는 거죠. 물론 그랜저도 N 퍼포먼스 추가면 그 N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좀 더 부드럽고 이런 편한 느낌은 지금 이 K8에 들어가 있는 이 전자식 서스펜션이 생각보다 세팅 자체가 되게 부드럽게 되어 있네요. 정석성도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러워서 좀 편안한 주행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저는 시승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전달력?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차를 운전하면서.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뭐 도로의 노면에 그 노면이 익는다 그러죠. 노면 충격이 이런 운전자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차와 운전자가 어떻게 일체감이 되는지, 그런 전달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K8에도 이런 전달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달력이 중요하냐? 편안함, 부드러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잔진동 같은 건 좀 잡아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K8은 좀 솔직히 좀 놀라웠던 부분이 이 하부 세팅이 근데 생각보다 좀 단단해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K9에 좀 더 가깝고 이러면 이 세팅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세팅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 기술력 때문에 뭐 서스펜션이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세팅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해놓은 느낌이에요. 이전 K7에서 그런 느낌을 준다면 이해를 하거든요. 그게 좀 더 스포티하고 조금 더 젊은 오너분들을 겨냥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랜저보다도 조금 더 젊고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세팅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K8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약간 그 K9에 가깝게 세팅을 해서 더 부드럽고 이렇게 세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운전을 해보니까 여전히 단단해요. 이 하부가 여전히 단단한 느낌은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이게 일반 노멀 모드에서도 이 정도 세팅인데, 좀 놀랍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스포츠 모드를 두면 허리 부분을 딱 잡아줍니다. 얘가 지금 3400cc, 그러니까 300마력에 34토크 정도의 성능을 자랑을 하는데요. 그랜저와 비교했을 때는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랜저가 이제 뭐 290마력에 33토크가 30토크인가 해가지고 거의 큰 차이는 없긴 합니다. 근데 3.5가 좋긴 좋아요. 이런 퍼포먼스적인 부분, 출력적인 부분에서 정말 답답하지 않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지금 노멀 모드에서는 악셀을 밟아도 조금 더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나가는데요. 스포츠 모드를 바꾸게 되면 악셀을 밟으면 반응을 이제 바로바로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세팅을 바꾸게 되는 거죠. 자, 보면 느낌은 확 옵니다. 자, 노멀에서는 이게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밀어줘요. 이런 식으로 악셀을 좀 똑같이 밟는 거거든요. 부드럽게 이렇게 밀어주는 반면에 딱 스포츠를 밟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반응 자체를 즉각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정말 답답함 없이 RP 팍 올라가 주면서 악셀에 딱 힘이 있게 쭉 밀어주는 힘, 이게 자연흡기만의 매력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전 시장에서도 엔진 트림을 설명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3.5보다는 2.5가 낫다. 근데 뭐 2.5는 뭐 스마트 스트림 엔진 뭐 결함이 있다 뭐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문제가 있어서 좀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 3.5의 단점은요,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한 독일 3사 차랑 경쟁을 해도 뭐 지거나 뭐 이런 퍼포먼스적에서 부족한 느낌이 없어요. 지금 악셀을 밟았을 때 보통 굴곡 있는 데 가면 차가 이렇게 휘청휘청해서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 K8은 이렇게 묵직하게 눌러줘요. 차를 쑥 눌러줘서 불안한 느낌을 많이 없애고 쭉 차를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아쉬운 게 없는 차죠. 하지만 연비, 와 진짜 개똥이에요. 지금 이게 많이 올라왔는데 아까 3.5까지 시켰어요. 근데 지금 이제 리터당 한 5km 정도까지 연비가 좀 찍혔는데, 이 연비가 진짜 안 좋아요. 5, 6 뭐 이렇게 나오면은 좀 어느 정도 평균 연비가 한 5, 6 뭐 잘 나와야 한 7 뭐 이런 정도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비의 측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2.5 트림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적인 부분도 뭐 보통 얘가 지금 풀옵션이 5,100만 원인데 2.5면 4천만 원대에 4천만 원 중반대에 이제 거의 풀옵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3.5를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뭐 퍼포먼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 3.5를 택하긴 하겠지만, 2.5도 이 도심에서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초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부족하지 않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거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 독자분들이 이제 협찬을 해주시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3.5보다는 2.5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그랜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파몰에서 진행하는 단독 이벤트. 아이나비에서 만든 힙합독이 우파몰에 입점을 했습니다. 이 18K로 도금이 되어 있는 달러 목걸이가 원래는 9,900원을 주고 따로 구매를 해야 되지만 우파몰에서만 단독으로 공짜로 등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파몰에서는 워낙 다양한 이벤트랑 사은품 행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들어와가지고 검색도 좀 하시고. 자, 이 그랜저 3.3 캘리그라피 4,700, 5,100만원 무려 10%가 더 싸요. 얘가 4,700이긴 한데 저는 이 공조기 이 센터페시아 디자인이요, 그러니까 깔끔하기는 K8이 더 깔끔하긴 해요. 쫙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공조기랑 그 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버튼이랑 다 이제 터치로 이렇게 작동이 되는데요, 이게 한눈에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깔끔하게 또 작동하는 게 불편하고 뭐 약간 한눈에 안 들어오면은 좀 그 아닌 게 많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파나메라 이제 포르쉐 파나메라가 다 터치인데요, 이게 눈에 좀 한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데 작동감이 구려요. 손이 잘 안 가.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그러니까 되게 오래 타야지만 이제 손에 익어가지고 막 하는데도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막 작동감이 구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랜저랑 이 K8을 비교하면요, K8이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고 하지만 좀 눈에 잘 안 가고 작동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느낌 들어요. 물론 이게 조금 더 손에 익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초반에 적응할 때는 조금 어려워 보일 것 같아요. 공조기나 이런 엔터테인먼트 버튼은 많이 쓰는 버튼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 한 자리에서 이제 하나 버튼으로 사용한다 보면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공조기 버튼이 지금 한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냥 딱 이렇게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직관적이다라는 느낌도 들고, 이런 버튼들을 작동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수월하고 한눈에 들어오는 게 눈에 좀 보입니다. 자, 기아 K8이 다이얼이면 얘 이제 버튼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버튼으로 작동이 됩니다. 저는 뭐 버튼도 편하고 다이얼도 편하고 이러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한다고 하면 전 버튼. 이거 신과장은? 저는 다이얼. 다이얼. 이제 세균맨은? 저 다이얼. 다이얼? 난 버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 근데 딱 타면은 이 차라는 게 막 엄청나게 막 차이가 나는 차들도 있지만 애매하게 비슷하게 느껴지는 차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그랜저와 K8을 딱 비교하면서 느껴지는 게, 이 그랜저 3.3을 타면서 어떤 느낌이 딱 드는지 아세요? 어떤 느낌이요? 편하다, 부드럽다, 이 느낌 확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K8이 좀 K9에 좀 더 가까워지면서 훨씬 더 부드럽고 편해질 거라고 생각이 했는데, 실제 딱 두 대를 놓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체감 확 오거든요. 굉장히 지금 그랜저가 K8보다 지금 부드러워요. 전체적인 뭐 악셀의 반응이라든지 핸들링이라든지 노면의 승차감이 훨씬 더 부드럽고 좀 편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스포츠 모드를 하면 마찬가지로 악셀 반응이 굉장히 빨라지고 좀 탄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이 그랜저는 스포츠 모드를 놔도 되게 부드러운 느낌을 좀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딱 그랜저를 타면 어떤 느낌 드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양반이 뛰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양반은 뛰지 않아요. 그랜저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뛰지 않고 절제된 모습. 꼭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되게 저 봤어요. 언제요? 그 왜 위장막 하다가 그때는 이제 그때는 죄송한데 제가 양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잠깐 그 걸리면 된다라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저 뛰긴 했는데, 이 스포츠 모드에서 이 반응도 되게 지금 부드러워요. 이게 보통 스포츠 모드를 하면 이 세팅이 좀 악셀을 밟았을 때 바바바바박 튀어나가게 막 세팅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스포츠 모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들이 되게 즉각적이진 않아요. 물론 빠르게 타닥 치고 나가긴 하는데, 요게 이제 중후반에 이제 악셀을 쭉 밀어줄 때 그런 퍼포먼스를 좀 도와주는 느낌이지, 초반에 다른 스포츠 모드처럼 뭐 바로 경쟁하는 K8처럼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중후하게 밀어주는 그런 거에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는 스포츠 모드가 아닐까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내려가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하! 여러분, 이거 좀 놀랐습니다. K8과 그랜저, 아마 국내 최초로 여러분들께 비교해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영상에서 이제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진짜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요, 잠깐 타봤을 때 이 느껴지는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외관만 봤을 때도 어떤 차가 좀 더 강렬하고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드나요? K8
은석이잖아요. 요게 이제 훨씬 더 강렬하고 좀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랜저는요 좀 중후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도 이제 출시하면서 되게 많이 젊어졌다라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인 세팅이 이렇게 성공의 상징 하면 또 그랜저라는 이미지에 그랜저라는 이름에 맞게 되게 중후한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좀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저는 이번에 K8이 출시를 하면서 그랜저보다 조금 더 중하면서도 럭셔리한 그런 포지션과 세팅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했거든요. 이 차를 타기 전까지 그런 느낌이 있었죠. 물론 이 주행이나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중하면서도 그런 그 플래그십 세단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두 대를 확실하게 비교하고 바로 타고 바로 이렇게 건너타고 바로 느껴보다 보니까 이 차이점이 확실히 느껴진 것 같아요. 얘가 조금 더 하드하고 조금 더 예민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주행은 K5에 좀 더 가까워요. 조금 더 부드럽게 혹은 저 K9처럼 조금 더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이 포지션을 조금 더 스포티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세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확실한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랜저는 조금 더 부드럽고 성공한 그런 좀 중후한 이미지의 럭셔리한, 그러니까 진짜 그 실패가 없는 차? 딱 샀을 때 딱 돈값 하는 녀석을 꼽는다고 하면 그랜저를 뽑을 것 같아요. 왜 괜히 판매량 1위가 아니에요. 괜히 잘 팔리는 차가 아닙니다. 거기에 도전장을 내민 K8 역시도 굉장히 매력적인 차이긴 하지만 그랜저와는 사뭇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넓고 럭셔리하면서도 스포티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의외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 단단한 세팅을 해놓은 차가 바로 이번에 나온 K8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차 혼자 이 차만 타봤으면 이런 느낌을 이렇게 몸으로 확 와닿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두 대를 함께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좀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3.5도 좋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제 좀 빠른 시일 내에 기회가 된다면 2.5로 한번 꼭 타보고 싶어요. 어떤 느낌을 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두 대 비교 이게 간단하게 마무리했고요. 다음번에는 우리 K8 2.5 시승기를 여러분들께 한 발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우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이게 뿅 하는 걸로 할까? 아야 아 이거 원래 이게 퐁 해가지고 하려는데 이게 점프네. 아우 자